자, 주영인의 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평균과 표준 편차와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성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과목부터 나열하시오. 점수가 높은 과목부터 나열하시오. 이게 아니고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거예요. 자, 점수로 보자면 국어가 제일 잘했네, 그제? 그 다음에 수학이 제일 못했네, 점수로 보면. 근데 평균은 수학 같은 경우는 많이 낮지, 58. 근데 국어는 평균이 아주 높네, 그제? 수학에 비해서. 고를 때 이제 요 세 개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어느 값이 더 잘한 값이 되겠는가. 자, 그거를 따지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따질 때 국어, 수학, 영어 요 성적을 세 개를 다 표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국어는 성적이 91점인데 평균이 70이고 다시 표준 편차 12를 나눠주면 되네. 그럼 요게 90, 21이네, 그지? 그럼 21 나누기 12. 그럼 3, 4, 12, 3, 7, 21. 이렇게 4분의 7에 해당하네. 그 다음 수학은 79점인데 평균이 58이고 다시 표준 편차가 14가 되네. 그러면 14분의 21이 되네. 21. 14분의 21. 그 다음에 영어는 성적이 81인데 평균이 67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네. 그럼 이거는 10분의 87에서 67을 빼면 14네, 그죠? 14. 그래서 오늘 1.4가 되네. 1.4. 영어는 표준화된 값이 1.4. 요거는 7 나누기 4지. 4, 1은 4, 30. 4, 7, 28. 4, 5, 20. 아이고. 4, 7, 28. 1.70뭐네, 이렇게. 이건 1.49. 그 다음에 이건 21 나누기 14를 하면 14가 되고 7. 그 다음에 5, 4, 20, 5가 되네. 그리고 1.5네. 그럼 1.5니까 1.7이 가장 큰, 이게 국어가 제일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1.5니까 그 다음 수학 성적, 그 다음에 영어 성적, 이런 수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했는 거예요. 상대적인 어떤 값으로 볼 때. 그럼 실제는 이제 성적도 국어가 제일 좋지만 실제 성적도 국어가 상대적으로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과 영어는 수학이 점수는 낮지만 상대적인 반에서의 위치는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화된 그 세 개의 값을 비교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확률 변수 W, X, Y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거는 45의 4제곱, 자, 이거는 52의 3제곱, 이거는 48의 8제곱,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럼 이때 세수 PQR의 대소 관계를 했다. 자, P는 W가 46 이상이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켜주면 46에서 평균을 빼면 1, 표준 편차를 나누면 4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는 46 이상이에요. X도 세 개 다 46 이상이네, 그죠? 그럼 이거는 Z로 고치면 46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6, 아니다, 52를 빼면 마이너스 6, 3을 나눠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그 다음에 Y도 역시 46 이상인데 이 확률은 표준화를 시켜줬더니 46은 46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2, 8을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돼. 자, 이 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대소관계를 구하라 했으니까 요 0을 기준으로. 자, Z는 4분의 1이니까 여기 있지. 4분의 1. 그러니까 요 넓이에요. 요 넓이. 그 다음 W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여기 있네, 그죠? 자, 이쪽 넓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이니까 여기 있겠지. 그러면 이쪽 넓이 이렇게 돼. 그래서 파란색이 1등, 그 다음에 까만색이 2등, 요게 3등 이렇게 돼. 요 크기 순. 요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요놈, 그 다음에 요놈. 어느 고등학교 2학년 1, 2, 3반의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반, 2반, 3반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자, 평균이 1반은 52kg, 이거는 54.5kg, 3반은 55kg. 자, 표준 편차를 생각했더니 6kg, 5kg, 8kg였어. 1, 2, 3반에서 임의로 한 명씩을 뽑아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일반 학생의 몸무게는 55kg. 이건 학생의 몸무게다, 그죠? 그래서 2반 학생은 몸무게가 56kg. 3반 학생은 60kg였어. 자기 반에서 상대적으로 몸무게가 무거운 학생을 구하시오. 표준화를 시켰을 적에 큰 순수로 나타내시오. 제일 큰 학생부터 나타내라, 이 말. 그럼 이것도 표준화 시켜주면 되네. 55에서 평균을 빼면 3, 3에서 6을 나누니까 이거는 2분의 1이 되고, 56에서 요걸 빼면 1.5네, 그지? 그럼 1.5를 나누기 5 했네. 그러면 2를 곱해버리면 3이 10이 되네. 그 다음 3반은 빼면 5. 자, 5를 8 나눠주네. 이렇게. 자, 요거는 0.5고, 요거는 0.3이니까 일단 요게 제일 작네, 그지? 그 다음 요거는 8분의 4, 요거는 8분의 5니까 요 학생이 제일 크네. 그래서 일반 학생이 제일 무거운 학생.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 요 학생이 제일 날씬한 학생. 자, 그래서 금방 했던 것들은 서로 다른 자료의 값들을 비교하는 거다, 그지? 서로 다른 자료.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하루 인터넷 강의 수강 시간을 조사했더니 그 수강 시간을 확률 변수로 할 때 그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네. 평균이 45고 표준 편차가 15다는 뜻이에요. 하루 인터넷 강의 수강 시간이, 즉 변수 x가 인터넷 강의 수강 시간이 60분 이상 75분 이하일 확률은 이렇게 돼요. 인터넷 강의 시간이 요렇게 될 확률은, 자, 요거는 Z로 고쳐주자. 빼면 15,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1, 그럼 Z는 1 이상. 자, 75에서 45를 빼면 30, 표준 편차 15를 나누면 2가 되네. 자, 결국 무슨 확률이냐면 여기 0이 있으면 여기 1이 있을 거고 여기 2가 있으면 요 넓이를 구하시오, 이 말이잖아. 그럼 요 넓이는 바로 구할 수는 없고 항상 이 확률은 0부터 이 말이지. 0부터 요 Z의 값이 2가 될 확률. 자, 그러면 그거는 이만큼의 넓이를 나타내잖아. 0부터 2까지의 확률하면. 자, 거기서 빼기를 0에서부터 Z가 1이 될 요 확률을 빼버리면 되겠지. 항상 확률은 0부터 요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2까지 확률 0.477에서 그 다음에 1까지의 확률, 1까지의 확률은 0.341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 빗금친, 까만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빨간 부분의 넓이 0부터 2까지의 넓이에서 파란 부분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뺐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주가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럼 걸리는 시간을 확률 변수 x다라고 두면 x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등교하는 데 걸리는 시간. 학교 등교 시간은 8시 20분까지. 그럼 집에서 출발한 시간이 7시 56분이야. 자, 7시 56분에 출발했는데 영주가 지각할 확률은 이렇게, 영주가 지각할 확률. 그럼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시 56분에서 8시 20분까지만 도착하면 되잖아. 7시 56분에 출발해서 그럼 가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이 걸리겠지. 근데 그게 8시 20분까지 가면 정상적인 광구고, 지각을 했다는 것은 8시 20분을 넘어서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걸리는 시간이 56분에서 5까지면 24분이지. x가 24분보다 더 많아 버리면 되잖아. 걸리는 시간이 24분보다 더 자, 이때는 등호는 붙든 안 붙든 넓이 구하는 개념이니까 똑같은 말이다. 그지? 그래서 변수 x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4분이면 8시 20분이 되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걸려버리면 지각했다. 요렇게 될 확률이 바로 지각할 확률이 된다. 그럼 다시 표준화만 시켜주면 돼. 자, z는, 자, 빼면 4가 되고, 나누면 5가 되니까, 요거는 z가 10분의 8이니까 0.8이 돼요. 자, 0.8 이상이면 되네, 그지? 여기 0이면, 여기 0.8이 있으면 요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요 확률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전체가 0.5잖아, 이 반이. 전체가 0.5네, 0.5. 자, 거기서 빼기를, 요 부분을 빼버리면 되겠지, 요 부분. 요 부분을 빼버리면 되겠네. 자, 그거는 0에서부터 0.8까지인데, 0.8까지의 넓이는 0.29다, 이렇게 돼. 자, 요게 이제 지각할 확률이 해당합니다. 확률을 해보니까 0.21이지. 지각할 확률이 21%네. 자, 요거는 봐. 평균적으로 20분이 걸려.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24분 안에 가야 되잖아, 그지? 그럼 24분보다도, 20분보다도 더 많은 시간 안에 도착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넘게 될 확률이 이렇게 된다. 어느 수학 경시대회에 300명이 응시하여 있고, 이들의 점수는, 자, 점수를 확률 변수다라고 하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84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자, 이들 중 점수가 이거인 학생, 그만 변수를 이들의 점수라고 했으니까 점수가 78점 이상 90점 이하일 확률을 구했더니 요 확률이 사람 수를 구한 거예요. 그지? 자, 요거 잘 봐라. 요거는 점수가, 요 확률은 뭘 의미하느냐면 점수가 78 이상 90 이하 될 확률이야. 그런데 몇 명이 응시했냐면 총 300명이 응시했잖아. 300명이. 그럼 300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요 점수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수가 되겠네. 그 수가 258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바로 78점 이상 점수가 90점 이상일 확률이잖아, 확률. 자, 요 확률이 258명이야. 근데 전체는 300명이니까 확률은 300분의 258. 요렇게 생각해도 되고. 같은 말이지, 물론 나눠준 거니까, 그제? 자, 그러면 요거 표준화 시켜버리자. 자, Z가 78에서 84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을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되네. 78에서 84를 뺐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6이 아니고, 빼기 잘 못하겠더라고요. 빼면 6 맞네, 그지? 6을 더하면, 그래서 시그마 분호 마이너스 6, Z가, 그 다음에 90에서 84를 나눠주면 그냥 6이지. 6이고, 요거는 시그마, 이렇게 돼. 딱 거기가 안 보여요. 여기가? 6분의 시그마다. 자, 이 확률이, 자, 요거를 계산하면, 이렇게 하고, 0.3824. 18이니까 36, 18. 요게 0.86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0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되어 있는 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 수는 0에서부터, 자, 요거를 알파, 요거를 베타를 할게. 그럼 알파가 여기 있으면 베타는 요렇게 있다는 말이야, 요렇게. 알파가 여기 있으면 베타는 요렇게 있네. 서로 부호만 다르니까, 그제?
요게 예를 들어서 3이면 요거는 마이너스 3이 말이죠. 했을 적에 이만큼의 넓이가 0.86이니까 0부터 요까지의 넓이는 0.43이 되겠네. 요만큼의 넓이가 0.43이다. 그러면 0.43이 되는 거는 1.5까지잖아. 0부터 1.5까지. 요 수가 1.5가 되면 된다. 그래서 요 시그마 분호 6, 요 값이 1.5라는 뜻이에요. 1.5. 자, 1.5는 2분의 3이 되겠네. 그럼 3위는 6, 시그마는 4가 되네요. 어느 농장에서 수확한 1000개의 망고 무게의 평균 표준 편차가 정규 분포를 따라. 그 망고의 무게를 확률 변수다라고 하면 정규 분포를 따르네. 자, 평균이 600g,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그럼 망고의 무게가 590 이상 610 이하일 확률은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런데 그러한 망고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물은 거예요. 그럼 이게 확률이니까 개수는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하면 되겠지. 개수는 곱하기 1000. 요러한 확률을 갖는, 한번 딱 망고를 선택할 때마다 요러한 확률로 무게가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1000번을 했으니까 곱하기 1000을 하면 그게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망고의 개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요렇게 될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지. 자, 확률은 590에서 뺐으니까 마이너스 10을 5를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 그럼 Z는 그 다음에 610은 10이니까 나눠주면 2가 되네. 여기다가 곱하기 1000을 한 게 개수에 해당하네. 그럼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네. 플러스 마이너스 2 사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확률은 요 넓이의 2배가 되겠지. 그래프는 대칭이니까. 그럼 0부터 2까지 넓이가 0.477이야. 요까지 넓이가. 그럼 요거는 0.477에 곱하기 2를 하면 요게 확률이 되고, 전체의 개수가 1000개니까 1000을 곱하면 그게 전체 조건을 만족하는 망고의 개수가 된다. 어느 회사 사원 500명의 의복비 지출 금액. 자, 의복비 지출 금액을 확률 변수라고 하면 그 확률 변수는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자, 의복비를 40만 원 이상 지출한 사원의 수를 구하라면 요 확률에다가 전체 인원수 500을 곱해주면 그게 사원의 수가 되겠다. 평균 30만 원 하는데 40 이상이니까 그런 사람 많이는 없겠네. 그지? 평균이 30을 쓰는데 표준 편차가 4야. 그럴 때 40 이상은 많이 쓰는 거잖아, 이 사람은. 그죠? 그 확률은 계산 안 해도 낮다는 거 알겠지? 자, Z는 자, 40에서 30을 빼면 10. 자, 10을 4를 나눠줬네. 그럼 2분의 5니까 2.5네, 2.5. 여기다가 곱하기 500 이렇게 돼. 그럼 2.5 이상이네. 요게 0인데 요게 2.5가 있으면 요 넓이를 구하라는 말이네. 자, 요 넓이를 0.5에서 빼버려야지. 오른쪽 전체가 0.5니까. 0에서 2.5까지의 확률이 0.499네. 0.494가 돼. 자, 뺐더니 확률이 얼마? 0.006이 되네, 이제. 0.006. 거의 없네, 그런 사람들은. 그럼 여기다가 이제 500만 더 곱해주면 거기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보조 배터리의 용량을 확률 변수 X라 해야 돼. 그럼 그 용량은 평균이 2만이야. 그다음 표준 편차가 100인 정규 분포를 따르네. 자, 용량이 확률 변수니까 용량이 19,800 미만이야, 미만. 자, 미만인 보조 배터리는 불량품이야. 그럼 요게 불량품이 될 확률이 되겠지. 불량품이 될 확률. 그런데
보조 배터리 2000개 중에서 불량품이 아닌 보조 배터리 개수, 그럼 요게 불량품이 될 확률이니까, 자, 반대로 해버리자. 요거를 다시. 요 이상은 불량품이 아닌 거잖아. 그제? 요거보다 작은 거는 불량품이고, 요거 이상은 불량품이 아닌 거야. 요게 불량품이 아닐 확률. 그런데 총 개수를 2000개에서 조사하니까 곱하기 2000을 해주면 돼. 자, 표준화만 시켜주면 되네. Z가 19800이니까 마이너스 200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 이상이네. 마이너스 2 이상. 그럼 마이너스 2 이상은 요게 0이지. 자,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네, 여기. 이거 오른쪽, 이 넓이가 얼마인가를 물은 거야. 그럼 요거는 요만큼의 넓이는 0.5지. 그 다음에 이만큼의 넓이는 0부터 2까지 넓이하고 같을까요? 그래서 0.5 더하기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는 0.477이네. 0.477. 그래서 0.977. 그게 확률이야, 확률. 이게 0.977이지. 그래서 이거는 2000 곱하기 0.977 해주면 이게 불량품이 아닌 보조 배터리 개수에 해당. 어느 공무원 임용 시험에 300명이 응시했어. 이들의 점수는, 자, 300명이 응시했을 적에 이들의 점수를 확률 변수다라고 하면 이 점수는 평균이 68점이고 표준 편차가 5점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상위 20%에 속하는 응시자의 최저 점수를 위의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상위 20%야. 그럼 이 점수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점수들의 분포가 이렇게 생겼겠네. 점수들의 분포가. 요게 평균이겠네. 그죠? 그럼 상위 20%니까 이만큼은 상위 50%잖아. 그럼 상위 20%는 요 넓이가 0.2가 되는 요 자리를 의미하는 거지. 점수는 높은 쪽이 상위니까. 그죠? 이런 거 할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달리기 기록 같은 거는 점수가 낮은 쪽, 기록이 낮은 쪽이 상위가 되지. 그래서 무조건 이쪽이 상위가 아니고 점수니까 점수는 높은 쪽이 상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끔 이제 기록 같은 게 있어. 이런 똑같은 문제인데 기록은 상위는 이 아래쪽이 상위가 되는 거예요. 기록은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제? 0.2가 되면 요 놈이 0.3이란 말이잖아. 이때 요 사람의 점수를 우리가 X라 해봐. X. 자, 0.3은 언제 0.3이냐면 0.84가 0.3이잖아. 그럼 이 사람의 점수를 표준화를 시키면 0.3이 된다는 의미잖아. 그래서 이 사람의 점수를 표준화 시킬 거야. 68을 빼서 5를 나눠주면 이게 표준화된 확률 변수고, 그 변수가 0.84가 되는 요 X가 바로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 중에 제일 점수가 낮은 요 사람의 점수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합격한 사람들 중에 제일 낮은 점수의 사람이 그게 최저 점수야. 자, 100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입사 시험을 실시했더니 1000명이 응시했어. 자, 이 응시자들의 점수를 우리가 X라면 이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라. 평균이 65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라. 합격자의 최저 점수야. 그럼 이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자, 이게 평균이야, 평균. 자, 합격자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 합격자냐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합격자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점수가 높은 쪽에서 합격이 되니까. 그런데 1000명을 뽑는데 100명이 왔다는 뜻은 요거의 넓이가 0.1이란 말이잖아. 1000분의 100이니까, 그지? 합격할 확률이 10%야, 10%. 1000명 중에 100명이니까. 자, 그 말은 요만큼은 0.4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사람의 점수가 바로 X라고 하면 요 X를 구해주면 요 X가 합격한 사람들 중에 제일 점수가 낮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X를 표준화를 시키는데 0.4는 언제 0.4냐면 0.4가 되는 Z값이 1.28이에요. 1.28.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주면 X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요 수가 1.28이 되는 요 x가 바로 합격자들 중에 제일 점수가 낮은 사람이에요. 어느 농장의 돼지 200마리의 무게를 확률 변수다라고 하면 그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24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200마리가 있었어. 이때 무게는 그럼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다. 그지? 요게 평균일 거고. 무게가 가벼운 쪽에서 60번째 돼지. 그럼 60번째는 전체 돼지가 200마리다. 그지? 그럼 60번째는 한 이 정도쯤 있겠네. 요게 요 안에 돼지 수가 60마리야. 몸무게가 낮은 쪽부터 이렇게 오면 60명이 딱 차는 순간 요 돼지가 바로 낮은 쪽으로부터 이 무게가 가벼운 쪽에서부터 60번째 돼지라는 거예요. 그럼 요게 60이라는 뜻은 전체 200 중에 30이잖아. 60이잖아. 200 중에 60. 그럼 요거는 10분의 3이니까 요게 0.3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0.3이란 말은 요 넓이가 0.2라는 말이에요. 요만큼이 0.2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를 표준화해 보자. x에서 24를 빼서 5를 나누면 그게 요거의 표준화된 확률 변수잖아. 근데 요게 0.2가 되는 거는 잘 봐. 0.2가 되는 건 0.5이지. 근데 0.5는 여기 있는 게 0.5이란 말이에요. 0.5는. 요게 0.2가 되고. 그럼 요거는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그냥 0.5가 아니고 요거는 마이너스 0.5이다. 요거를 조심해야 돼. 그냥 0.5가 아니고 낮은 쪽에 있기 때문에 저 오른쪽에 있는 그 값이 0.2가 되는 값이 0.5이야. 근데 요거는 반대쪽에 있는 거니까 음수 쪽이야. 음수 쪽. 그래서 마이너스 0.5이다. 이렇게. 자, 여기서 x를 구해주면 요 x가 몸무게가 가벼운 쪽에서 60번째 돼지의 몸무게예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 이거는 무조건 시험네.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즉 시행 횟수를 비교적 많이 할 때 그런 거예요. 시행 횟수를 많이 하게 되면 이 확률 변수는 근사적으로 거의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 분산이니까 이항 분포의 평균은 NP, 분산은 NPQ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횟수예요. 횟수. 이항 분포는 저 앞에 이산 확률 변수에서 나왔던 거다. 그지? n번 독립 시행을 했을 적에 한 번 할 때 일어나는 횟수, 확률이 P야. 이때 n번 중에 요렇게 확률에 해당하는 것이 나타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할 때 그 확률 변수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그 확률은 독립 시행의 정리를 또 따른다. 있지? 확률 변수 x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b 905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한 번 시행을 하면 확률이 5분의 1이야. 근데 각 시행은 계속 독립이야. 그런 시행을 900번을 한 거예요. 900번. 자, 900번 할 때 뭘 확률 변수로 했냐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한 거예요. 그럼 그 횟수는 제일 작게는 0번, 가장 많이 나오면 900번까지 나올 수 있잖아. 자, 그럴 때 그 변수 x는 평균을 구하면 np 두 개를 곱하면 5일은 5, 5, 8, 40. 평균은 180회가 나는 거야. 180회. 그 다음 그거의 분산은 여기다가 다시 5분의 4를 곱하면 되겠지. np니까 npq 이렇게 되면서. 그럼 5, 3, 15. 그럼 3, 4, 12니까 120이네.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120이네. 그지? 루트 하여튼 120 이렇게. 이제 ES는 시행 횟수가 많아. 그럼 언제부터 많은 거냐면 책에 나오는 거는 다 많다 생각하면 돼. 안 많은 거는 이렇게 문제를 안 내기 때문에. 시행 횟수가 많기 때문에 다시 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확률 변수 x는 역시 정규 분포를 따라.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게 뭐고?
나오는 회수가 평균이 180이니까 평균에 해당하는 180 근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그 좌우로 되면서 이런 정규분포 형태로 회수들이 나타난다. 자, 평균이 180이니까 180이 되고 분산이 120이니까 루트 120의 제곱 이렇게 되는 정규분포를 따는 거예요. 자, 이제 900번 중에서 나오는 회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면 회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면 변수가 174회 이상 198회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정규분포 관계를 생각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잖아. 이항분포는 나오는 회수니까. 그러면 확률을 다 구해줘야 돼. 나오는 회수가 174회 1 확률, 나오는 회수가 175의 1 확률, 이렇게 해서 나오는 회수가 198회 1 확률,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돼. 그럼 174일 확률 하나만 구해보면, 자, 총 900번 중에 174가 나온 거야. 174군데가 있어. 그리고 그 확률이 1을 할 확률이 5분이니까 요 놈이 174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확률이 나머지 횟수 900-174가 된다. 이게 요 하나의 확률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확률을 여러 개를 해서 다 더해줘야 돼.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 그죠? 원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런 나오는 횟수도 역시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다. 횟수도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요런 이항분포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고, 자, 이항분포 관계만 되면 174에서 180을 빼는 거예요. 180. 그럼 마이너스 6이 되네. 자, 그거를 루트 120으로 나눠주면 되네. 요게 Z가 되고, 다시 198에서 80을 빼면 180을 빼면 요게 18이 되네. 18을 루트 120으로 나눠주면 돼. 숫자가 이렇게 나오지. 180에서 5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지? 5분의 4를 이렇게 해야 되네. 5를 나눠보면 5, 3, 15, 30, 5, 6, 30 이렇게 해주면 144네, 그지? 그래서 표준 편차가 12가 되는 거야, 12. 그리고 이것도 1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12의 제곱. 자, 요게 다 12가 되네. 12. 자,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이니까 마이너스 0.5가 되네.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요거는 6이 12, 6, 3은 18이니까 1.5가 되네. 1.5. 자, 요게 이제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0일 때 마이너스 0.5부터 1.5까지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1.5까지 넓이랑 0.5까지 넓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네. 1.5까지 넓이랑 0.5까지 넓이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그게 답이 되겠네.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해서는 절대 못 푼다, 그지? 저 계산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돼 있네. 450번 중에 x 3분의 2가 x번, 그렇지 않은 3분의 1이 나머지 회수 450-x, 요게 변수 x가 스몰 x1 확률인데, 그 변수 x가 0부터 450이네. 자, 이걸 보고 빨리 이 변수는 이항분포다라는 걸 빨리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요 확률 분포를 보고. 확률 함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항분포야. 자, 몇 회 시행? 450회 시행. 자, x회 나올 확률인데 3분의 2가 x가 나왔다는 것은 이 부분이 p가 되는 거야. 그래서 p는 확률인데 확률이 3분의 2가 됐다 이 말이야. 요 확률 질량 함수를 보고서 이 변수가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르더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으로부터 x의 평균을 구하면 3, 3, 3, 5, 15, 150이면 여기 300이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주면 분산은 다시 300에 3분의 1을 곱하니까 10제곱이 되네. 해서 이 x는 많이 시행했기 때문에 x는 다시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자, 평균이 30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르더라고요.
이때 변수 x가 296회 이하일 확률을 찾는 거예요. 450회를 시행했는데 평균이 300번 나와. 평균적으로 나오는 횟수가 300회 나와. 그런데 그게 296회 이하가 나올 확률을 찾는 거예요. 한 반쯤 가깝겠네, 그지? 평균 가까이니까. 그럼 이 확률은 다시 Z는 요걸 빼면 마이너스 4를 10을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0.4가 되네. 마이너스 4를 10을 나눠주면 마이너스 0.4가 돼. 자, 어디를 묻는 거냐면 마이너스 0.4보다 이하일 확률을 묻는 거예요. 확률. 그럼 그 확률은 요만큼의 확률이 0.5네. 그지? 자, 0.5에서 0.4까지 확률을 빼주면 되겠네. 0.5에서 0.4까지의 확률은 0.16이네. 0.16을 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0.34가 된다. 오른쪽 확률 분포표를 이용을 해서 자, 요 식을 쌤이 다시 한번 더 쓸게. 64C에 32 2분의 1에 32 나머지 2분의 1에 32 더하기 64C에 33 그러면 2분의 1에 33 나머지 2분의 1이 31 요 식이 요런 의미란 말이에요. 요런 의미로 쭉 가서 마지막이 64C에 40 2분의 1에 40성 2분의 1에 24성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이렇게 쓰는데 요게 같은 미치기 때문에 그냥 지수법칙으로 여기 다 64성이 적혀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만 이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64번을 시행했는데 한 번 나올 때의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뜻이네요. 요게 P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면 요 X는 평균이 32가 되고 다시 X의 분산은 16이니까 4제곱이 되는 64번 많이 시행했기 때문에 다시 이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라 평균이 30이고 분산이 4제곱이다 해서 요거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자, 요것만 찾아지면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인데 이거는 변수 X가 32가 될 확률이잖아. 마지막 요거는 변수 X가 40이 될 확률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는 거는 변수 X가 32회 이상 40회 이하가 나올 확률이 무엇인가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요 하나하나의 확률이 변수 X가 32가 될 확률, 32번 나올 확률, 33번 나올 확률, 쭉 가서 마지막에 40번 나올 확률의 합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는 표준화만 시키면 돼. 자, 32는 딱 평균이니까 바로 0이네, 0. Z. 자, 40은 빼면 8. 표준 편차를 나누면 2가 돼요. 그럼 0부터 2까지니까 0.477이가 돼요. 서로 다른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48회를 반복했어. 동전 3개를 던지는 시행을 448번. 그럼 동전 3개를 계속 던지면 이거는 독립이겠지. 어떤 사건이냐면 3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럼 3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주면 그거는 8분의 1이겠지. 3개가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야. 그럼 한 번 던질 때마다 확률이 8분의 1인 사건을 몇 회를 시행한 거냐면 448회를 시행한 거예요. 요거를 보고서 3개 모두 앞면에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다라고 하면 그 확률 변수가 49의 이하일 확률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확률을 찾는 거예요. 그럼 49의 이하의 확률은 x가 0일 확률, x가 1일 확률, x가 2일 확률, x가 49가 될 확률, 이거를 다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확률들을. 당연히 계산할 수 없다, 그제? 그래서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뭘 빨리 생각할 줄 알아야 되냐면, 요 말을 보고 빨리 이 나오는 횟수,
448회 중에 나오는 회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시행 횟수는 448회예요. 448회. 자,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앞면이 3개가 모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지. 그래서 그 확률이 8분의 1이 되는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나오는 회수 x는 그 횟수 x가 49회 이하가 되라 이 말이에요. 49회 이하. 자, 그러면 448회 충분히 시행했으니까 이 변수 나오는 횟수 x의 평균은 자, 8을 나눠주면 8, 5, 40, 8, 6, 48. 평균적으로 56회가 나오는 거예요. 자, 분산을 구하면 56 여기다가 8분의 7을 곱해주면 7, 8, 56이네. 여기 7제곱이 되네. 그지? 자, 해서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56이고 분산이 7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정규 분포를 찾아줘요. 자, 그러면 요 확률은 다시 z가 49에서 56을 빼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그거를 7을 나눠줬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자, 해서 무슨 확률을 구하라는 거냐면 여기 0이 있으면 마이너스 1보다 요 넓이가 얼마인가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거는 반에서 0.5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0.5 빼기 0부터 1까지 넓이잖아. 이거는. 그럼 0부터 1까지는 0.3413이다. 이렇게 돼. 이렇게 빼주면 요 놈이 우리가 찾는 확률이에요. 한 번의 시행에서 6점을 얻을 확률이 4분의 1이야. 한 번 시행할 때 6점을 얻을 확률이 4분의 1이고, 자, 플러스 6이 될 확률이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점을 잃을 확률이 4분의 3인 이런 게임이 있어. 그럼 한 번 시행을 하면 6점을 얻거나 2점을 잃는다 이 말이야. 자, 요거 잘 해놔야 돼. 0점에서 시작하여 192번을 독립적으로 시행한 후의 점수가 96점 이상일 확률을 찾는 거예요. 96점 이상일 확률을. 자, 어떤 게임이 있어. 6점을 얻을 수도 있고 2점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런데 6점을 얻을 확률은 4분의 1. 그 다음에 2점을 잃을 확률은 4분의 3이 돼. 192번을 시행을 했을 적에 결과의 점수가 96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192번을 시행하면 6점을 얻는 회수와 2점을 잃는 회수의 합이 192번이 나타나겠지. 그럼 요거를 몇 회 나타나냐면 이게 x회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놈은 192-x회가 나올 거예요. 요놈이 x회만큼 나타났다면 마이너스 2점을 받는 경우는 192-x회가 나올 거예요. 점수가 확률 변수야. 이 점수가 확률 변수야. 근데 이 점수는 바로 이 점수를 가지고 확률 변수를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뭘 확률 변수로 두느냐면 6점을 얻은 횟수를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그럼 6점을 얻을 횟수는 0번부터 192번까지가 나올 수 있잖아. 그지? 자, 그 중에 이제 x번이 나왔을 적에 점수가 어떻게 되나? 그 점수를 우리는 y를 할 거예요. 점수를. 그럼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점수 y가 96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점수가 96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근데 이 점수는 이항분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점수는. 요렇게 계산한 결과 그거는 이항분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뭐는 이항분포냐면 6점이 나오는 횟수는 확률 변수. 요게 확률 변수가 되면 이 변수는 이항분포잖아. 자, 그러면 이 변수 x는 지금 구하는 게 x의 평균이 아니지 y 평균이야. y 평균. 점수를 y라 두면 그 점수를 빨리 표현을 해줘야 돼. 점수를. x는 총 192번을 시행을 해서 총 192번을 시행했는데 먼저 점수를 빨리 표현을 해야 돼. 점수를 x로. 이 점수는
6점이 x회니까 6x가 되겠네. 6점이 x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점이 192 마이너스 x회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점수란 말이에요. 점수를 x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x는 192번 시행할 때 한 번 나올 확률이 4분의 1인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잖아. 그래서 이 x는 평균이 4, 4, 16, 4, 8, 32. 그 다음에 x의 분산은 여기다 4분의 3을 곱해야 되지. 4분의 3을 곱하면 12, 36이니까 이렇게 되는 평균과 분산을 가지기 때문에 이 변수 x는 다시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48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6제곱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이건 x의 분포예요. x.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점수가 96점 이상이야. y가 96일 이상일 차인데 이 y가 뭐냐면 6x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6x 마이너스 2는 4, 2, 9, 18, 2는 플러스 2x 이렇게 돼. 자, 그래서 8x 마이너스 384 이게 점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6이 나오는 게 뭐 192번 중에 10번이 나왔어. 그럼 이 x에다가 10을 넣어주면 그게 점수가 되잖아. 그래서 지금 찾는 거는 점수가 이렇게 될 확률이야. 점수가 이렇게 될 확률. 그럼 이제 여기서 y에 대한 분포를 알아야 돼. 이 y는 x는 이런 분포를 따르면 자 y는 뭐냐면 8x 마이너스 384잖아. y라는 것은. 그럼 이거는 역시 정규 분포를 따라. 자, 평균은 뭐냐면 y에 대한 평균은 ax 플러스 b 곱평균이잖아. 그래서 x에 대한 평균에다가 8을 곱해서 384를 빼면 되잖아. y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면. 그럼 y에 대한 평균은 x의 평균이 48이야. x의 평균 48에다가 8을 곱해서 384를 빼주면 되네. 그럼 요게 88이 64, 48이 32, 그럼 338. 그럼 요 평균은 0이 되네, 그지? 그 다음에 이 y에 대한 분산을 구하면, x의 분산, x의 분산에다가 8제곱을 곱해야 돼. 그럼 8제곱 곱하기 x의 분산이 6제곱. 자, 그래서 68, 48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y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0이고 분산은 48의 제곱이 된다. 이 말이에요. 평균은 0이고 분산은 48의 제곱이 돼. 자, 이제 y 분포를 알아냈지. 그러면 이제 y가 이렇게 될 확률은 다시 표준화를 시키면 여기서 평균을 빼면 96, 표준 편차를 나누면 2가 되네. 그래서 2 이상일 확률이야. 2 이상일 확률. 요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요 확률은 0.5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되겠지. 좀 어렵다 이거는, 그지?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할게. 지금 어떤 시행을 하느냐면 한 번 시행을 하게 되면 6점을 얻거나 2점을 잃는 경우가 있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지? 6점을 얻거나 2점을 얻어. 그러면 6점을 얻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x는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x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라. 자, 여기서 이항 분포를 따라. 여기서부터 이제 평균과 분산을 구했더니 x는 이런 분포를 따르더라. x의 이제 정규 분포까지 찾아놨지. 근데 지금 x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점수가 96점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점수. 그럼 점수를 y를 x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6이 x에 나왔고 마이너스 2가 192 마이너스 x에 나왔다면 6 곱하기 x 한 번 나올 때마다 6점이니까 6x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서 정리했더니 y는 이렇게 되네. 자, 지금 찾는 거는 y가 96 이상이잖아. 그지? y가 96 이상이야. 그래서 y의 분포를 빨리 찾아놔야 되겠지. 요런 분포를 찾아야 돼. 자, 그래서 y가 요렇기 때문에 y는 ax 더하기 b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y의 평균과 y의 분산은 x의 분산에다가 8을 곱해서 388을 빼면 되네. 그래서 그게 0이 됐고, 자, 분산은 y의 분산에다가 x의 분산에다가
a제곱을 곱하면 되네. 그래서 8제곱 곱하기 x의 분산 6제곱 해서 이건 48의 제곱이 된 거예요. 해서 y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y에 대해서 그 y가 96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준화식이면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누었더니 그게 2 이상이 돼요.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시오. 요게 이제 문제가 돼요. 좌석이 378개인 어느 비행기를 예약한 승객의 예약 취소율이 10%야. 예약을 해놓고 안 갈 확률이 10%야. 취소율이 10%야. 근데 좌석은 378개가 있어. 이 비행기에 대해서 400명의 예약을 받았어. 좌석은 378개인데. 자, 400명을 받아도 상관이 없을 때가 있겠지. 취소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제? 10% 정도는. 비행기를 타러 온 승객이 모두 비행기를 탈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좌석은 378개예요. 자, 그런데 취소율이 10%야. 그럼 400명이 이제 선택을 하겠지. 갈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400명이 갈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러 온 승객 수를 확률 변수 x라 해봐. 비행기를 타고 온 승객 수를 x라면, 자, x는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다, 그제? 400명까지 올 수도 있겠지. 그게 횟수란 말이에요, 횟수. 그래서 이 x는 이항분포를 따르더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자, 400번을 시행한 거예요. 자, 한 사람마다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는데 비행기를 타러 온 승객이기 때문에 확률은 0.9라고 해야 되겠지. 취소할 확률이 0.1이니까 타러 올 확률은 0.9가 되는 거예요. 자, 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이게 10분 후 9잖아. 10분 후 9니까 약분하면 40이 되고 4, 9, 360이 되네. 자, 평균적으로는 360명이 오는 거예요. 자, 분산을 구해주면 다시 360에다 0.1을 곱하면 되니까 36, 즉 6제곱이 되네. 자, 해서 타러 오는 사람 수 x는 다시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360이고 분산이 6제곱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무슨 확률을 찾을 거냐면 모두 다 비행기를 탈 확률이기 때문에 타러 오는 승객 수가 378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 말과 같은 말이지. 타러 오는 사람 수가 좌석 고수까지는 와도 모두 다 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표준화만 시키면 끝이네. Z는 378에서 360을 뺐으니까 18. 18을 표준변차 6을 나눠주니까 3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3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네. 요게 3이네. 3. 자, 이 확률은 0.5에다가 요만큼을 더 더해주면 되겠지. 0.5에다가 3까지 요 확률을 더 더해주면 되네. 자, 그래서 0.9987 이렇게 돼. 99.87%니까 거의 다, 거의 탄들 수 있다는 뜻이네. 그래?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야. 이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라. 자, 450의 3분의 1이라나. 이항분포를 따라. 자, 확률 변수 x가 k 이상일 확률이 0.12. 이것을 만족하는 k 값을 구하시겠다. x는 다시 정규분포를 따르겠지. x는 다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3을 나누면 3일은 3, 3, 50, 150이고 그 다음 분산은 150에다가 다시 q 3분의 1을 곱해주면 100이 되니까 이게 10제곱이네. 그래서 평균이 150이고 분산이 10인 10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라. 이 x는. 근데 x가 이러한 확률을 구한 거잖아. 그럼 그 확률은 z로 고치면 k에서 평균 150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 요 확률이 0.12다 이렇게 돼. 자, 이렇게 있으면 이상일 확률이 0.12야. 조금밖에 안 되네. 그럼 그 값은 여기 있다는 말이겠지. 이 확률이 0.12란 말이에요. 이상일 확률이니까. 자, 요게 0.12란 말은 요 놈이 0.38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표준화된 요 확률 변수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요거 이상인데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 0.38이 되면 여기 1.2가 돼야 돼. 1.2. 자, 그래서 10분의 K-150 요 값이 1.2가 되는 K를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화살 한 개를 관역에 쏘면 10점짜리를 맞힐 확률이 4분의 3인 양궁 선수가 108개를 쏜 거예요. 108개를. 이때 10점 관역에 맞힌 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겠지. 108개를 쏘았어. 108회 중에 10점에 맞을 확률이 4분의 3인 이런 이항분포를 따를 거예요. 그러면 그 x는 다시 정규분포를 따르겠네. 자, 평균이 4, 2, 8, 4, 7, 28. 그럼 3을 곱하면 3, 7, 21, 2, 3은 6, 81이 되네. 평균이 81이고. 자, 81에다가 다시 4분의 1을 곱하면 4분의 81. 즉 2분의 9의 제곱이네. 2분의 9의 제곱. 이렇게 돼. 10점 관역에 맞히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면 108개 중에 평균적으로 81개가 맞고 분산은 2분의 9의 제곱이란 뜻입니다. 자, 10점에 맞힌 화살이 K개 이상이라. 그럼 변수 x가 K 이상일 확률이야. 10점 간역에 맞힐 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했기 때문에 x가 K 이상일 확률을 구했더니 그게 0.023이다. 자, 표준화시켜 버리면 Z가 K-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요거 1 확률이네. 그지? 그 확률이 0.023이라는 뜻이네. 확률이 아주 적네. 그러면 요게 0일 때. 확률이 0 이상일 확률이 0.023이야. 그럼 그 수는 여기 있겠지, 여기에. 요 수가 여기 있어야 돼, 그지? 그래야 요 확률이 0.023이 되잖아. 0.023. 자, 그 말은 요 안에 있을 확률이 0.473이 되네, 그지? 요 안에 있는 확률이 0.473이 돼. 합이 0.5니까. 그럼 언제 7이네. 0.477이 됐냐 하면 2.0일 때 0.477이네. 자, 그래서 요 값이 2.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빨간 요 값이 결국은 2.0이 되는 K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자, 빨간 공이 2개, 그 다음 파란색 공이 5개, 노란색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낸 후 색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이기 때문에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 시행을 400회 반복을 했어. 이때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를 x라는 거예요. 그럼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네. 400회를 시행한 거예요.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개수가 10개인데 그 중에 2개가 있으니까 0.2가 되네. 10분의 2야. 10분의 2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40은 8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산은 80에다가 0.8을 곱해야 되지. 그럼 88이 64니까 8제곱이 되네. 자, 해서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 x라면 x는 정규분포 80의 8제곱을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 변수 x가 k 이상일 확률이랑 x는 이렇고, 그 다음에 y 또 있네. y는 파란 공이 나오는 횟수다. 그지? y는 파란 공이 나오는 횟수야. 그 y는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400번의 시행 중에 자, 파란색 공은 5개가 있으니까 0.2분의 1이지, 이렇게. 0.5. 그래서 y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200이 되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분산을 구하면 다시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면 100이니까 여기 10제곱이 돼. 해서 y는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200이고 분산은 10제곱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x가 이렇게 될 확률이랑 그 다음에 y가 231 요 확률이 같다라고 했어. 자, 그러한 k를 찾을 거예요. 그럼 자, 표준화시키게 되겠네. z는 자, k-80 나누기 8 이렇게 되고, 다시 y는 자, y도 역시 표준화를 시키면 z는 230에서 200을 빼면 30을 표준에서 10을 나누니까 3이 되는 3. 자, 뭘 구하자 했냐면 요게 0일 때 3 이하일 확률이야. 그럼 3 이하일은 3이 여기 있잖아. 그럼 요 확률이랑 3 이하일 확률이랑 어떤 수 이상일 확률이다. 그지? 근데 그 확률이 똑같아. 그러면 그 수는 어디 와야 되겠노? 여기 와야 되겠지, 여기에. 요 확률이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 3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24니까 K는 104가 되면 돼요, 104.